에리카 혼속은 에리카 잡담. 와! 안녕하세요. 이번 한양대학교 에리카 커리어 개발센터의 취업기자단 8기 이하현, 김보미 기자입니다. 이번 저희 에리카 잡담에서는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바로 LG전자 직무 강사 및 PT 면접관으로도 계셨으며 산업과 기업 분석, 이공계 직무 이해, 그리고 NCS에 관련하여 여러 곳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계시며 또 우리 커리어 개발센터에서 학생들의 상담을 도와주시고 계시는 바로 김경상 컨설턴트님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정말 든든하시죠? 이번에는 이렇게 재미있는 키워드를 가지고 김경상 컨설턴트님과의 인터뷰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I am 그라운드. 간단한 자기소개와 하시는 일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LG전자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저는 이제 엔지니어입니다. 엔지니어고요. 학과는 전자공학을 전공을 했었는데 회사에서 이제 주로 했었던 일은 이제 R&D에서 제가 휴대폰을 만들었는데요. 여러분 이제 휴대폰 하면은 그 초콜릿폰 혹시 아십니까? 네, 제가 초콜릿폰을 마지막으로 만들었다. 이거예요. 네, 그쵸? 초콜릿폰을 만들고 나서 이제 그게 마지막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이제 품질이나 생산 쪽에서 근무를 하다가 나온 지는 한 3년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여러분의 취업을 도와드리는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김경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이렇게 귀한 분을 저희가 모셨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고 갑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지피지기 백전백승. 저희 대기업 취업 전략과 공기업 취업 전략이 많이 다른지, 그리고 각각의 취업 준비를 할 때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준비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을 좀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 준비를 해봤는데요. 한번 답변해 줄 수 있으실까요? 당연하죠. 그렇죠. 요즘 사실은 그 시대가 시대인 것만큼 취업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여러분한테 응원을 좀 팍팍 드리고 싶은데 상황이 이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갈 수 있는 전략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 얘기해요. 그래서 대기업과 공기업의 취업 전략을 짧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기업 가겠습니다. 대기업은 사실은 이제 인문 쪽에 계시는 분하고 이공 쪽에 계신 분하고 조금 구분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인문 쪽에 계신 분들의 이제 대기업 취업 전략은 첫 번째는 이게 보통 이제 인문 쪽에 계시는 분들이 그 채용 공고를 한번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채용 공고에 자기가 지원하는 직무의 채용에 관련되어 있는 채용 규모가 좀 굉장히 작은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솔직히 좀 말씀드리면 너무 그게 작은 규모로 뽑는 데를 계속 지원을 하시다 보면은 이게 서류 합격률이 굉장히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굳이 그 길을 가고 싶다고 하면은 약간 우회해서 가는 방향도 있으니까 그런 채용 규모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한 번쯤 꼭 살펴보시는 게 좋겠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문 쪽에 계시는 분들은 어떤 직무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경험을 좀 많이 쌓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최근에 사실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인턴 경험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되어 있는 어떤 그 경험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찾으셔가지고 직무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경험들을 차곡차곡 하나하나씩 좀 쌓으시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좀 가시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그 의학적인 부분인데요. 의학적인 부분들은 대부분 이제 충실하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충실하게 잘 하시지만 의학적인 점수 레벨을 좀 올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프리토킹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중점적으로 좀 해주시면 아마도 여러분이 좀 취업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공계 쪽인데요. 사실 이제 이공계는 그 입문 쪽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이렇게 채용의 규모가 조금 있는 거는 좀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공계 쪽에서 좀 준비를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첫 번째 좀 말씀드리면, 이공계 쪽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전공 기반입니다. 전공 기반에서 본인의 직무 역량을 쌓으시려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혹시나 이제 직무별로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그 관련되어 있는, 예를 들어 R&D를 들어간다 그렇게 되면 R&D와 관련되어 있는 실제적으로 어떤 설계를 했던 경험들이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주로 했던 실험들 있잖아요. 그 실험들 부분을 정말 좀 디테일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그런 부분들이 본인의 어떤 직무적인 깊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인이 실제로 이론적인 부분들을 실제로 이제 실기에다가 적용했던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녹여내시면 서류 합격률이나 안 그러면 면접에 가서도 조금 더 여러분이 취업할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공기업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즘 사실은 이 사기업 쪽의 채용 시장이 조금 이렇게 줄어들면서 공기업 쪽으로 관심을 가지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공기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저는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생각만큼 공기업이 그렇게 또 쉽지는 않거든요. 자, 그래서 공기업 취업 전략 첫 번째는 뭐냐면, 공기업에는 요즘 적부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서류를 안 보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서류를 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든 보든 안 보든 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 첫 번째는 뭐냐면 자격증입니다. 자격증. 그래서 공기업마다 각각의 요구하는 자격증들이 다르고, 그 다음에 배점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관련된 배점을 굉장히 높게 주는 자격증 위주로 자격증을 취득을 하시오라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사실은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채용의 부분들이 좀 빽하는 부분들인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 시험 기반으로 다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공기업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시험을 잘 본다, 잘 봐야 된다.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이제 NCS 기반의 기초능력 시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전공 기반의 전공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 부분들이 왜 중요하냐면, 이 시험 점수가 나중에 최종 이제 어떤 그 패스 NG를 얘기를 할 때 그때 이제 시험 점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험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이 조금 더 중점적으로 좀 해주셔야 되고, 이 시험을 보통 한 6개월 정도 이상은 준비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취업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인데요. 면접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최근에 이제 AI 면접이라고 도입을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면접들도 있겠지만 사실 AI 면접 같은 경우에는 좀 여러분이 좀 생소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도 AI 면접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마 그런 공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AI 면접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도 조금 더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좀 알려고 노력을 하신다면 여러분이 공기업 준비하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말 실질적이고 도움이 되는 조언들이 가득했는데요. 정말 아쉽게도 벌써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키워드는 천기두설. 컨설턴트님께서 다수의 면접과 자소서 강의를 다니셨는데 우리 학생들을 위해 합격을 위한 꿀팁 조금이나마 공개 가능할까요? 네, 가능하죠. 네. 제가 이제 주로 이제 면접을 들어가거나 안 그러면 자기소개서를 보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 아쉬운 부분 한 가지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되게 당연한 건데, 당연한 것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기본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자, 근데 면접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면접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사실은 지금까지 사시면서 본인 위주로 살았지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좀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입장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많이 안 해보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면접에 가서도 자기 생각이나 자기 주장이나 자기 입장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주로 얘기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런 겁니다. 면접이나 자기소개서는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궁금한 얘기를 하는 거다. 그래서 상대방의 질문에서 이 질문에는 어떤 부분이 궁금할까? 그 부분을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해야 되는데 그 본인이 지금까지 준비해왔던 거 있잖아요. 예, 준비해왔던 것들이 되게 많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들어오면 나는 이런 내가 했던 것을 얘기해야지 라고 얘기를 하는 학생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실제로 했던 부분들 위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쪽에서 궁금해하는 부분과 본인이 얘기하는 부분이 미스매치가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은 뭐라고? 예,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궁금한 얘기를 하자. 그 얘기를 좀 한번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인데요. 그 자기소개서는 첫 번째, 한번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면접하고도 똑같은데요. 상대가 궁금한 얘기를 자기소개서에 에피소드를 얘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죠. 네, 두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 자기소개서를 보면 이렇게 되게 어렵게 자기소개서가 써진 글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렵게 써져 있는 글은 사실은 점수를 받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써라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그 교수님께서 리포트나 숙제 내시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예, 보고서라는 걸 작성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자기소개서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기업에, 회사에 처음 내는 보고서. 자, 보고서는 어떻게 씁니까? 보고서는 간단하게 요약해서 이렇게 작성을 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꿀팁 하나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는 보고서처럼 그렇게 깔끔하게 본인의 양식대로, 형식대로 맞춰서 작성을 해주면 조금 더 면접관 분들이 좀 읽기 쉽지 않을까라는 거 하나랑 보통 이제 소제목을 적을까요 말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학생들이 굉장히 좀 많아요. 근데 제 의견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보고서 형식처럼 작성해야 된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보고서 형식대로 작성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써야 될까요? 소제목은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반드시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천기 누설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말 긍정적 에너지와 든든한 조언 모두를 전달해 주신 김경상 컨설턴트님과의 만남이었는데요. 너무너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소중한 말씀들이 많아가지고 이대로 끝나긴 정말 아쉽지 않나요? 아쉬워요. 아쉬워요. 저도 아쉬워요. 네, 마지막으로 그럼 저희 한양대학교 에리카 학우분들을 위해서 응원이나 격려의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은 이제 이게 좀 어려운 환경에서도 여러분 이제 준비하시느라고 준비할 게 굉장히 좀 많으시잖아요. 사실은 너무너무 이제 수고가 많으신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취업을 한번 했다가 뭐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두 번 했다가 실패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 그게 뭐 절망하지 마시고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노력한 것만큼, 내가 준비한 것만큼 내한테 맞는 기업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많은 기업들 중에 사실은 제가 갈 수 있는 기업은 딱 하나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을 원하시는 기업이 꼭 있다라는 거, 그걸 좀 잊어버리시지 마시고요. 조금 힘든 시간이 있겠지만 그 힘든 시간을 그렇게 하나하나씩 여러분이 준비를 하시면 본인과 맞는 기업들 꼭 찾아갈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이 듭니다.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지금까지 인터뷰를 맡은 이하현 김보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